민화와 풍속화. 민화와 풍속화는 모두 우리의 옛 그림이에요. 하지만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뭐가 다르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민화와 풍속화는 분류하는 기준이 달라요. 민화를 서민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짧게 설명할 수 있다면, 풍속화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의 신분을 기준으로 민화를 정의했다면, 풍속화는 그림의 주제를 기준으로 정의한 거예요. 정선이 그린 독서 여가를 보면 배경에 책이 정리된 서가가 보이죠? 이건 민화 책거리의 소재예요. 하지만 이 그림은 책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습을 그리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풍속화로 분류하는 거예요. 민화 까치 호랑이 그림과 김홍도의 풍속화 벼타작을 함께 볼까요? 두 그림에서 공통점 보이세요? 보기에는 전혀 다른 그림이지만 그림을 통해 서민의 생각을 전달한다는 건 똑같아요. 지배계층을 상징하는 호랑이가 바보스럽게 묘사돼 있죠? 양반을 호랑이로 내세우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서민들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김홍도가 그린 벼타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반은 일꾼들을 감시하고 있지만 일꾼들은 양반의 눈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표정이 아주 밝아요. 두 그림은 당시의 신분제도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화는 서민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 풍속화는 주로 서민의 생활을 그렸다는 점에서 모두 서민 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화조도. 꽃과 새가 보기 좋게 어우러져 있는 그림을 화조도라고 해요. 동물과 곤충, 들꽃과 채소, 과일을 그린 그림도 넓은 의미로 화조도라고 합니다. 민화 중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화조도이기도 해요. 화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꽃 피고 새 우는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에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걸 알 수 있죠. 화조도에 등장하는 꽃과 나무는 모란, 매화, 연꽃, 진달래, 개나리, 동백, 소나무, 대나무, 오동나무, 석류나무가 많고, 새는 꿩, 학, 오리, 원앙, 제비, 참새, 까치, 백로, 봉황이 주로 등장해요. 화조도에 등장하는 꽃과 새는 서로 어울리는 짝이 있어요. 봉황은 오동나무나 대나무, 오리와 백로는 연꽃, 학은 소나무랑 주로 함께 그렸습니다. 화조도에는 암수 한 쌍의 새가 사이좋게 노니는 게 특징인데요. 그 모습이 사이좋은 부부의 모습과 같다고 해서 부부의 방이나 안방 다락문에 장식했어요. 화조도에는 부귀, 장수, 시험 합격, 출세, 백년가약을 맺은 부부가 한평생 사랑하며 살기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화조도에 그려진 새들은 저마다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화조도 가운데 갈대와 기러기를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혼례식 때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기러기를 선물했는데 일생을 의족해 사는 기러기 한 쌍처럼 평생 부부의 의리를 지키며 살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오리는 한번 짝짓기 하면 어느 한쪽이 먼저 죽어도 다른 짝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한 인연을 뜻합니다. 또 새끼를 잘 돌봐서 가정의 평화나 부부 사이의 사랑을 상징하고요. 까치나 참새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기쁨을 가져다주는 새라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도 했죠. 매는 날카로운 생김새와 먹이를 낚아채는 습성으로 나쁜 기운을 쫓는다고 했어요. 또 밤눈이 밝은 부엉이와 올빼미는 도둑으로부터 집을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었죠. 모란도.
크고 우아한 꽃 모양으로 꽃 중의 왕이라 했던 모란은 옛날부터 부귀를 상징하는 꽃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5월 초순이 되면 하양, 빨강, 노랑, 분홍, 보랏빛깔로 활짝 피는 모란은 그 어느 꽃보다도 화려하고 탐스럽죠. 모란도는 화폭 가득 모란만 그린 그림이 많아요. 꽃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부귀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때로는 바위나 꽃병과 함께 그리기도 했어요. 모란과 함께 그린 괴상한 모양의 바위를 수석이라고 하는데 그 모양이 못생길수록 명품으로 꼽힙니다. 종종 토끼, 개, 거북 같은 다양한 동물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하죠. 고려시대 승려 이련이 쓴 삼국유사를 보면 신라시대 선덕여왕에 얽힌 모란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중국 당태종이 선덕여왕에게 하양, 빨강, 자줏빛으로 그린 모란도 석점과 모란 꽃씨, 석뇌를 선물로 보냈어요. 선덕여왕은 꽃이 아름답긴 해도 그림에 나비가 없는 것을 보니 향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선덕여왕은 배필이 없이 혼자 살아가는 자신을 놀리기 위해서 당태종이 나비가 없는 꽃그림을 그려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덕여왕은 자신이 향기 나는 여왕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경주에 향기 나는 절이라는 뜻의 분황사를 세웠습니다. 이 모란도는 앞의 모란도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궁중풍으로 그린 모란도는 화폭 가득 모란으로 빽빽하게 채우는데 요 모란도는 소담스럽게 핀 모란 몇 송이만을 그렸죠. 그러다 보니 그림에 한결 여유롭고 넉넉한 공간이 생겼어요. 이런 여유로움 덕분에 나비가 날아들죠. 궁중에서 제작된 모란도 병풍은 화려함과 장식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 벌과 나비까지 그리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 모란도에는 나비와 새가 등장해서 생명력이 넘칩니다. 비록 민화 속 모란꽃의 수는 궁중풍으로 그린 모란도의 모란꽃보다 적지만 마음만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넉넉하죠. 현실은 가난해도 마음만은 부자가 되고 싶었던 서민들은 양반집 안주인처럼 집안에 화사한 모란 그림을 붙였어요. 서민들의 생활용품에 모란 무늬가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혼례 때 신부의 예복과 환갑잔치에 사용하는 병풍에는 모란이 꼭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꿈도 못 꿀 일이겠지만 서민들도 혼인하는 날만큼은 궁중혼례식처럼 모란 병풍을 두르고 왕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서민들에게 커다란 병풍의 값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큰 병풍을 제작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왕실에 필요한 의복이나 식품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청인 재용감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큰 모란도 병풍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 서민들은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보낼 때도 모란 그림을 사용했어요. 저승길을 꽃길로 만들고 가는 길이 쓸쓸하지 않도록 모란으로 상여를 정성스럽게 장식했죠. 장례식에도 모란도 병풍을 사용했어요. 절에서는 죽은 사람이 극락에 가기를 비는 곳인 명부전에 모란도 병풍을 설치했습니다. 죽어서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